니네도 누구나 항상 일정날 좀 하지 마라. 니네들. 한겨울 새벽 6시. 장이 서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다. 돈이 뭐시라? 아, 영어만. 이디 좋지야 되나. 하지만 이미 장터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네들 틈엔 어김없이 홍심표 할머니가 끼어 있다. 시간 나이 된뒤 출근했는 벌써 나보니까. 91살. 할머니가 쌓아올린 적지 않은 세월 위로 또 다른 하루가 이렇게 더해지고 있다. 나지막한 돌담이 둘러쳐진 전형적인 제주의 시골 마을. 할머니의 집이 있는 곳이다. 밭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좁은 텃밭이지만 한겨울에도 파릇파릇하긴 다른 집과 마찬가지다. 마당 한켠에 자리한 창고에서 할머니는 뭔가 꺼내 보인다. 이거는 무슨 씨입니까? 시금초씨. 이것은 배추씨. 배추씨. 이거 배추씨. 아, 이렇게 할머니 혼자 이게 다 모으신 겁니까? 그래. 일 삼아. 그거 운동함으로. 응. 씨앗들은 왜 모아놓은 걸까? 다시 심으려고. 죽지 마랑 살아. 오래 사랑 심은 게. 아, 심으면 또로 장해가지고. 아. 91살 할머니가 내년 봄을 기약하며 모아놓은 씨앗들. 할머니는 세상과의 길고도 질긴 인연을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건 아닐까. 제주 시내에 5일장이 섰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이긴 여전히 마찬가지다. 옥돔, 유자 같은 제주의 특산품들이 차고 넘치는 곳. 하지만 정작 이방인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5일장 한켠, 노천에 자리한 할머니 장터다. (65세) 이상 된 할머니들만 장사를 할 수 있게 특별히 배려된 공간으로 95명의 할머니들이 각각 반평 남짓한 시멘트 바닥을 차지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대부분 텃밭에서 몸소 가꾼 채소 한 줌씩을 늘어놓고 있다. 팔릴까 싶은 물건들을 내놓은 걸 보면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한 장소다. 그 가운데 홍심표 할머니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91살, 할머니 장터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다. 장터에 나온 지는 올해로 40년째. 경력으로 봐도 이 장터의 터줏대감이다. 오늘 할머니가 갖고 나온 물건은 한 소쿠리에 1,000원씩 다 팔아봐야 2만 원 벌이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특별히 행인들의 눈길을 끌만한 것들은 못 되는 모양이다. 할머니가 내세우는 토종이란 실은 텃밭에서 손수 가꾼 것이라는 뜻이다. 얼마나 정성 들여 가꾼 것인가. 할머니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야속하다. 할머니 장터는 사실 장사가 그리 잘 되는 편은 아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날씨가 수상쩍어졌다.
좌우 올라가네. 어디 그 정도 상관없 생깁니까 이제? 급기야 비가 오고 만다. 날씨에 많이 좌우되는 노천장터이니 이날 장사도 그만 공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할머니는 뒤늦게 첫 손님을 맞았다.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봉지 가득히 나무를 눌러 담는다. 아이고 많이 주죠. 아니요. 오늘 같은 날에. 아니요. 조금만 달라 하면 많이 주지. 사람한테 하세요. 나물값이라야 단돈 3,000원. 하지만 굳은 날씨에 찾아준 첫 손님이 아닌가. 냉이 좀 한 거야. 야. 할머니는 가는 손님을 다시 불러 냉이까지 더 얹어준다. 파는 것보다 얹어주는 것이 더 많은 셈이다. 그래도 즐겁기만 한 할머니. 몸이 아프고 심심하고 운동을 해야 오목을 해야죠. 운동 안 하면 도저, 자령, 일어서도 못하고 누워 일어나도 못한다. 할머니 장터는 다른 때보다 일찍 파장을 서둘렀다. 굳은 날씨 탓이다. 애써 껍질을 까고 다듬은 마늘은 끝내 팔리지 않았다. 이날 할머니의 하루벌이는 모두 17,000원. 그럼 잡이나 보여줄 때가 못하게 누가 지금 제가 잡이도 못해요. 아닌 게 아니라 왕복버스비 3,000원을 제외하고 나면 하루 일당치곤 너무 적은 벌이다. 하지만 5일 만에 세상 바람을 쐬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족한 것이다. 할머니의 외출은 이렇게 끝났다. 짧은 겨울에는 이미 져버렸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걸음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할머니를 기다리는 것은 어두운 빈집뿐이다. 조가 주시면 왠지 가스불이 잘 켜지지 않는 모양이다. 현대적인 살림살이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종종 할머니를 당황하게 한다. 아이고. 할머니의 저녁 식사는 의외로 라면이다. 할머니 입에 라면 맛은 별로지만 간편한 맛에 종종 즐기는 것이다. 하긴 혼자 하는 식사가 무엇인들 입에 달까. 할머니의 식사 시간은 고요하게 이어졌다. 제주의 서쪽에 자리한 바닷가 마을 곽지. 21살에 시집 온 후 할머니는 이곳에서 평생 농부로 살아왔다. 이제 할머니에게 남겨진 것은 작은 집과 혼자만의 생활이다. 나요. 어머니요. 어떤 별일듯이 건강하냐? 아침 일찍 할머니는 반가운 전화를 받았다. 그거 이제 공부 서울에 잘해야 사는 아들이 안부 전화를 한 큰 것이다. 사람 될 거 소원이요. 멀리 사는 아들은 혼자 사는 구순의 어머니가 못내 걱정스럽고 이어 늙은 아무쪼록 어머니는 어렵게 사는 아들이 큰 사람 마음에 될 걸린다. 때까지 살아복지요. 응.
오래 살겠다는 말로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일까? 기억나다. 할머니는 목소리에 부쩍 자신감을 담는다. 대부분의 제주 노인네들처럼 할머니도 혼자 사는 걸 당연히 여긴다. 할머니가 혼자 살게 된 것은 10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가 안타까운 것은 먼저 앞세운 아들들이다. 3남 2녀 가운데 2아들이 차례로 먼저 세상을 떴다. 큰아들 죽은 땐 참으로 사라질 것 답잖냐고 하늘에 남수도까지만인 해요. 그 가슴 아무라가 난 또로 9년 만에 막내 아들 죽어그네 그 가슴 벌러져도 너무 에이그 저 할망 아들들만 죽어불고 그래도 저형 저 살갱 장이도 땡기고 못하고 건댕 고람죽이만은 골끝이고 아명하면 그 사람들 날 살려줄 게 아니고 웃는 사람 날 살려줄 게 아니고 나가나 살 또를 회사주고 응 땡겨지는 거요. 아이고 하루 한대 삶이 그렇게 어려워. 응? 오래요. 응? 이렇게 오래도록 사라지카면 조금 더 생각 안 했지. 하나 더 생각 안 했지. 내일은 5일장이 서는 날, 할머니는 하루 종일 텃밭에서 나무를 캤다. 할머니의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자식들의 도움은 애당초 원하지도 않는다.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상 왜 도움을 받으랴 싶은 제배가 것이다. 셋던 웃었던 옛날에 농부전 살아난 사람이나 너무나 이제 그 심심허영허난 허염쪽이 아니 가면 요 전기세, 물세 그런 세금은 해야 하지. 예? 네. 경하면 그거 하고 옛날엔 농사지역이네 이제 보리도 허영 먹고 저 보리밥도 해 먹고 조밥도 해 먹고 했지만은 이제 농사 아니지난 이제 쌀도 받아 먹고 할망도 들 게 많은다. 반찬도 사 먹고 죽자냐 난. 네. 이 파랗고 싱싱한 나물들이 할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다음 날 할머니는 장터에 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행인들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다. 한마디라도 말을 붙여보는 것이다. 많이 드릴까? 한 가져요. 한 가져. 이러고서 많이 담아드리고. 딱히 물건을 팔려는 생각보다 그동안 사람이 그리웠던 탓이리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장터는 여전히 사람 냄새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이날은 할머니도 점심을 준비하고 왔다. 새벽에 삶아서 따뜻하게 보관해둔 고구마다. 장터에선 혼자 먹지 않아서 좋다. 주변에 권하는 맛에 또 함께 먹는 맛에 장터에서는 무엇이건 입에 달다. 그런데 잠시 후 5일장 경비원과 마주한 할머니의 분위기가 심상찮아 보인다. 경비원은 장터에 두고 다니는 할머니들의 짐을 치워달라고 요청하러 온 것이다. 여기는 내 자리다 하고 차지해보면 안 된다 이거요. 먼저 오시는 순서대로 우리 할머니들 이 장사하게끔 행정 할게요. 치우령 날은 도저히 못합니다. 아니, 난 그건 다른 할망답하라 다 들어봐서 야? 거주
우리가 이 현장 하나라도 몸도 제치는데 어떤 그걸 들렁댕깁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장사 잘 하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경비원은 끝내 할머니 장터의 터줏대감을 설득하지 못했다. 다 치우라. 그 법이라 무엇이라. 그런데 도청이나 신청 할머니의 노여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파장 무렵 할머니는 유난히 꼼꼼하게 짐을 챙기고 있었다. 짐이래야 바구니와 상자 몇 개지만 이 짐이 버티고 있는 한 이 자리는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할머니에게 반평남짓한 이 자리는 세상과 만나는 마지막 공간이다.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자리인 것이다. 결국 이 짐은 세상에 박아놓은 할머니의 묵직한 말뚝인 셈이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오래 버티고 앉아 있었다. 91번째로 맞이한 할머니의 겨울이 깊어간다. 할머니의 집은 눈 속에 더욱 적막해 보인다. 할머니는 수의를 꺼내놓고 있었다. 좀이나 쓸지 않았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다. 수의는 8년 전에 마련했다. 그동안의 세월은 이 옷을 입을 때를 각오하고 살아온 날들이다.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었던 셈이다. 눈양도 여신이 고쳐. 이거는 잘 맹그라들여놔. 수의는 다행히 온전했다. 고사는 몸에 들어놓은.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이거 능끄러워. 버선 속을 명주로 된 것이 볼 때마다 걱정스럽다. 안을 막 풀어놔야 할 건데 이걸 몰라 맹지로 해보나. 이거 능끄러워 가지게. 예, 아이고. 하지만 저 손길이 미끄러운 것보다 할머니의 진짜 걱정은 따로 있다. 아주건 다시 아무것도 돈 들이지 말라, 의손도 내드리지 말라 했지만은 이제 태대해 주고보나 이제만이 죽으면 이제 큰 아들의 며느리가 이게 덜 금방 될 거. 이제 또 조금 아들이 떨들려간 이제 뭔 하나는 걔도 할망 죽겠지 하면 찾아올 거. 아, 나 생각으로는 이제 배 5살, 6살은 사사 이제 걔도 할망 죽으면 세상 사람, 동네 사람 같지 아니배영 걔도 치면 입으면 아이고 저거 어느 순지, 어느 아들의 순지, 어느 딸의 순지 유초록 할 거니. 나 걱정이라. 지나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두고 갈 사람들이 더욱 눈에 밟히는 법인가. 끈끝내 할머니의 시름은 정작 떠나갈 자신보다 세상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모처럼 할머니 집에 사람 소리로 가득하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제주시에 사는 막내딸과 외손주들이 찾아온 것이다. 45살이 넘은 딸은 굳이 장터에 나가는 노모를 이해하는 편이다. 그냥 요번에 그저께 저기 장에 제주 갔다 노인네들의 일반적인 생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비에 하지만 이날은 한 가지 다짐만은 받아두기로 했다. 같아라 이게. 그냥 어머니 그냥 내년에랑 비온 날도 이제랑 장에도 가지 말고 아니 비 오면 나이 걸었느냐. 눈 올 때도 가지 말고 막 날씨 좋을 때만 댕깁어 이제랑. 이 집 옆에 거다 이제 전날 날 주면 터여놓으면 아이 그걸 어디에 베릴 수가 있느냐. 아까왕 베려도 슬프고. 아이고 비온 날랑 댕기 그리운 사람이나 주주기 해서. 응? 비올 때는 위험하거나 눈 올 때도 가지 말고 아따 날씨 좋을 기억에 때만. 걱정하지 말라. 날씨 좋을 때만. 지금은 막내딸에게 져주는 채 하지만 할머니는 날씨에 개의치 않고 계속 장터를 찾을 것이다.
다시 혼자 남겨진 노년의 오후. 짧은 겨울 해도 할머니에겐 실로 길기만 하다. 할머니의 작은 손놀림은 느린 시간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보려는 힘겨운 몸짓은 아닐런지.